프리랜서 급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프리랜서 급여의 명칭은 뭐 부르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보통 월급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고요. 뭐 단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계약 자체가 법적 성격은 용역 계약이기 때문에 용역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뭐 명칭은 다양합니다. 근데 정식 뭐 월급이긴 한데 정규직과는 약간 성격은 많이 다르죠. 초중고급이 있고 이제 특급이 있어요. 초급은 보통 2, 3년, 뭐 중급은 5, 6년 이상. 이게 5에서 6년 범위로 정해지는 게 예전에는 뭐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이거를 획일화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져서 획일화 하려는 그 정책은 폐기가 돼가지고 그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5년 이상 중급, 뭐 아니면 6년 이상 중급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업체마다 달라요. 뭐 고급 9에서 10년, 뭐 특급 뭐 대체로 10년 이상인데 10년 넘었다고 뭐 다 특급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초중고급으로 많이 나눠지고요. 제가 체감하는 급여입니다. 이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초급 500만 원, 지금 2023년 후반 기준이에요. 초급 500만 원, 중급 700만 원, 고급 800만 원. 월급 이 정도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받을 때 3.3% 일단 세금을 떼고요. 요즘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예전에는 국민연금은 따로 안 냈었거든요. 근데 보통 정규직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을 낼 때 절반을 회사에서 내주죠. 근데 프리랜서들은 자기가 다 내야 되고 일단 초중고급 이게 정해지는 게 무조건 경력 2년 3년 된다고 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고 여기다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했다는 가정하에 정해지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2년제를 나왔다 아니면 고졸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추가적으로 붙겠죠. 근데 이게 또 모든 업체가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보다 보니까 고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뭐 5년 6년 됐어. 근데 실력이 나쁘지 않아. 그러면 중급으로 주는 경우도 뭐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경력 자체가 중요하긴 하고 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커버할 만한 실력이 있다면은 이런 기준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초중고급, 고급, 뭐 중급, 고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이 정도 되어 있고 이거는 획일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물가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업체마다 다릅니다.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업체에서 프리랜서 C와 바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일 거예요. 90% 이상은 헤드헌터를 끼고 헤드헌터 B가 프리랜서 C와 계약을 하되 실제로 소속돼서 일하는 건 A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헤드헌터가 사실 먹거든요, 많이.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은 A 업체에서 뭐 초급을 구하는데 헤드헌터한테 뭐 550을 내려줘. 그러면은 헤드헌터가 550 중에서 50은 자기네가 먹고 프리랜서 C를 500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매달 50만 원씩을 헤드헌터가 먹게 되는 거죠.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드헌터가 뭐 저희 뭐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뭐 500, 700, 800 써놨는데 사실 지금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해서는 이 물가는 아니긴 해요. 이게 작년까지는 이 정도로 통용이 됐었는데 올해는 좀 시장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수가 많이 줄어들고 일 구하려는 개발자들 공급은 좀 늘어나는 편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은행에서 내려오는 돈이나 이 수행회사에서 하청 A로 내려주는 돈의 액수는 줄어드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프로젝트 뭐 도급 계약을 하는 거니까 아닌 것 같은데 개발자들이 공급이 많은 상태다 그러면 B에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내려왔어. 아까 얘기했듯이 A에서 B로 500이 내려왔어. 근데 요즘 좀 보니까 개발자들이 많아 공급이. 그러면은 한 480? 뭐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들이 받는 돈을 결정하는 거는 헤드헌터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헤드헌터가 뭐 2, 30 정도 먹고 내려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50 아니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뭐 100씩 먹고 내려준다. 그러면은 많이 물가가 싸지는 거지. 그래서 이 금액은 지금 기준으로는 이거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물론 이 금액에 올려주는 데도 있긴 한데 이거보다는 많이 낮은 편이고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근데 작년에는 이 정도로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SI 기준입니다. SM은 더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직과 비교를 하자면 정규직은 퇴직금도 따로 나오고 뭐 보너스도 나오고 하지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들이 전혀 없고 공실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아마 정식 명칭은 아닐 거예요. 공실이라고 많이 하는데 공실이라는 용어 자체는 부동산 같은 데서 월세 내놓는데 잠깐 빌 때가 있잖아요. 월세 세입자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공실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를 그냥 빌려다 쓰는 것 같아요. 뭐 한자 자체는 그 실자가 집 실자를 쓰니까 아닐 거야 아마. 공실이라고 많이 하는데 12개월 있으면은 그 12개월 내내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프로젝트 사이사이에 비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개 프로젝트를 하게 돼도 2개 하면은 뭐 그 사이에 뭐 1주, 2주 빌 수도 있는데 만약에 프로젝트 짧은 걸로 해서 3개를 떴다 1년 동안에 그러면은 2번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공실 없이 일을 해가지고 계약을 바로바로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프로젝트 잘 찾아가면은 날짜를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용역비 곱하기 10 정도 해서 정규직 연봉을 이 정도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단가 500으로 해서 계약을 했으면은 5천 정도 받는 정규직이랑 비교해서 뭐 바꿀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정규직 5천 정도 제의 들어오면은 이거 포기하고 갈 수도 있는 거야.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림샘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헤드헌터가 돈을 그러면 어떻게 떼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봤던 경우에요. 그래서 이 헤드헌터가 이게 사실 뭐 그렇게 큰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시스템이라고 봐야겠죠. 뭐 내가 뭐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헤드헌터 중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거 많이 먹고 내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초급이 500인데 사람 고르면서 뭐 한 50만 원 내가 더 먹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요즘 시장 상황도 안 좋아. 개발자들이 일자리에 좀 목이 말라 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50만 원 먹고 450 이렇게 줄 때도 있는 거야. 계약하기 나름이야.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얘기했지만 이 금액은 사실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정도가 많이 통용이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은 헤드헌터가 쓸데없이 돈을 많이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이 예에서는 이거는 이제 가격을 내려준 거는 10년 전 정도에 제가 실제로 겪은 구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 제가 C에 해당하고 그때 월급 260만 원 정도를 받을 때였어요. 제가 나중에 뭐 인사 담당자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금액을 나중에 듣긴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A에서 헤드헌터 B로 내려줄 때는 300만 원 정도를 내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한 뭐 3, 40 먹고 저한테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원래 S에서 A로 내려줄 때는 얼마를 내려줬냐? 500만 원 정도를 내려줬는 거야. 근데 이건 사실 상관이 없는 게 이 회사는 이제 정규직 직원들을 유지를 하고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회사라 500만 원이라는 거는 이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 비용을 계산을 하는데 머릿수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받는 돈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어. 그냥 이 가격 기준으로 해서 프로젝트 도급 비용을 계산을 하는 거였고 그 대신 이제 여기는 헤드헌터 B 자체는 딱히 하는 일이 없어요. A에서 돈 받아가지고 수수료 떼고 C한테 넘겨주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 구인 공고 올려가지고 면접 한번 볼 때까지 그 연결해주고 그 이후로 만약에 내가 1년을 일한다 그러면 얼굴도 볼 일이 없습니다. B는 실제로 저는 1, 2년을 일을 하는데 헤드헌터 얼굴 한 번도 못 본 적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 한번 보고 뭐 중간에 한 번씩 이제 밥도 사주고 뭐 하거든요. 근데 뭐 아예 그냥 얼굴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한 달에 3, 40만 원씩 가져가거든요. 이게 뭐 필요한 시스템이긴 한가 봐요. 여기서 그러니까 A한테는 필요한 시스템인 거지. 여기서 계약 주체를 B로 넘김으로써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구조인데 지금 헤드헌터 B가 프리랜서 C 말고 다른 사람 나는 260만 원 받을 때였어요. 그때 D를 만났는데 얘가 보니까 전문대야 아니면은 비전공자야. 그러면은 뭔가 더 구하기 힘들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한테는 너한테는 한 230밖에 못 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프리랜서인데 같은 업체랑 계약을 했어. 그런데 누구는 230 받고 누구는 260 받는 경우도 있었고 더 심한 경우는 200만 원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계약을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뭐 계약하는데 다른 사람도 200만 원도 못 받고 계약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나한테
다른 사람이랑 절대 월급 얘기하지 마 라고는 했지만 일 같이 하다 보면은 어쨌든 많이 친해지고 하면 그런 얘기도 하게 될 거잖아요. 230 받는 사람, 200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B는 앉아가지고 한 명당 100만 원씩 받는 거야. 그럼 10명 하면 자기는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렇게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잘 하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이제 인력 장사라고 많이들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이거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조는 비슷한데 금액은 좀 달라졌겠죠. 그리고 정말 극단적이었던 경우는 어쨌든 이 B 입장에서는 300을 받아서 한 260 정도를 자기가 쓰고 한 명당 3, 40을 남기는 게 맞는 장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프리랜서가 지금은 좀 앞에 판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은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예전보다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출퇴근 감독을 받으면은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서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노동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아내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꼼수처럼 됐는데 물론 얼굴에 좀 철판을 깔아야지. 내가 프리랜서 계약을 분명 했으니까 철판을 깔아야 되는데 퇴직금을 받겠다고 이제 막 소송을 걸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200 걔가 260씩 B 입장에서는 260씩 주던 애였어 걔가. 근데 퇴직금을 나중에 받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나중에 와서 이렇게 딴소리를 하면. 그래서 이것도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헤드헌터 C를 구합니다. 계약을 헤드헌터 C랑 하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는 260만 원 내려줘요. 바로 계약을 하면 좋은데 헤드헌터 D도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김이사, 박사장, 이사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거든. 연로도 내려줬어. 그래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얘는 중간에 얼마까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김이사가 여기로 그냥 자기가 항상 내려주던 260 정도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두 명이 더 꼈어요. 그래가지고 프리랜서 이제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지금은 당장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던 프리랜서 X는 내가 알기로 여기서 180만 원 받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한 180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에서 원래 여기 프리랜서 구하는데 헤드헌터 B가 끼는 것까지는 일반적인 구조긴 한데 C, D까지 껴가지고 여기 하청을 주는 거야. 이게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내가 본 얘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 X는 180 받고 그러면은 이 180 받는 프리랜서가 거꾸로 얘기하면 180 받을 생각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실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만약에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 한 10대 명이 있었는데 이 이사장까지 거쳐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한 3, 4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얘네들이 단순히 기술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기초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진행이 힘들겠죠. 10명이 있는데 잘하는 사람 한두 명으로 굴러가는 프로젝트였어요. 근데도 그 프로젝트는 굴러가. 잘하는 사람 한 2명만 있어도 굴러갈 수 있는 프로젝트긴 했어요. 그러면은 이 A 회사에서는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는 입장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내려주는 거를 묵인하고 있냐? 왜 묵인하고 있나 봤더니 이 A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가 있어요. 최 이사가 있어. 왜 이걸 방관하냐? 최 이사가 있는데 계약을 A 회사에서 최 이사가 계약을 담당하고 있고 알고 보니 김 이사랑 최 이사가 아는 관계였던 거야. 아마 학연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선후배 관계인가? 300만 원을 헤드헌터 B로 내려주지만 30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 290, 280 해서 최 이사가 계약 한 명당 한 1, 20만 원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 이거는 소문으로 들리는 얘기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야 합리적이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저렇게 내리는 거를 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거쳐서 하니까 여기서 한 1, 20 정도 먹고 있더라. 그래서 프로젝트가 일단 돌아가게만 한다면 이 사람은 관여 안 하는 거야. 잘 돌아가긴 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저는 어쨌든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굴려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좀 짜증나지. 이상한 애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먹습니다.